찾으면 나오는데 찾기가. 자, 여기 그냥 와도 타이밍 어디까지 했냐? 모르겠네. 모르겠다고.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일단 진짜 양론 안 풀어줘도 돼? 양론 알아서 다 풀 수 있어? 해설 보면 해석 보면 다 풀려? 이해가?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화학계열 종류. 화학계열 종류. 자, 여기는 통합과학의 내용이 요거 했어요. 다 했나? 다 했네? 어디까지 했어? 야, 우리 어디 할 차례야? 맞지, 그지? 여기 얘기 안 했는데. 그냥 통합과학 내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시험은 알 거. 자, 화학결합의 종류. 자, 뭐가 있었죠? 이온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금속결합 세 개입니다. 자, 이거의 구분 방법. 이온결합 뭐가 이온결합이야? 금속, 금속, 비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 대표적인 게 NaCl.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비금속이 결합이야. H2O, CO2 뭐 이런 거죠. CO2 공유결합. 금속결합은 금속만 있으면 돼, 그죠? 금속. 얘는 그냥 자유전자 바다의 모형이다. 자유전자 바다의 모형. 자, 오케이. 됐습니다. 적으시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무슨 결합이냐? 무슨 결합이냐? 일단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은 금속, 비금속, NaCl. 공이온은 비금속, 비금속, H2O, CO2. 금속은 금속끼리 결합한 거, 자유전자 바다의 모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이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결합은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입자들이 고정될 수 있다. 자, 이온 결합. 뭐가? 자, 금속 원소그룹 뭐가 생각나? 금속 원소그룹은 어떤 느낌 들어야 돼? 자유전자. 자, 그죠? 한 100만 번을 얘기했죠. 금속 그러면 자유전자가 딱 생각나야 돼. 자유전자. 원자 핵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다. 그죠? 자유전자. 비금속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속박전자. 의미가 뭐지?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전자가 도망을 못 간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뭐가 가능해? 금속 원소의 자유전자가 비금속 원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이렇게 가. 자, 그러면 뭐가 생겨? 금속 원소. 원소가 전자를 이루면 이온이 되죠. 자, 그래서 금속. 메탈이니까 M이라고 써. 보통 금속은. 그리고 비금속은 대표적으로 할로젠이라서 X라고 표기해.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 그럼 뭐가 생겨? 정전기적 인력.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결국 전기력이다. 그죠? 결국 화학은 전기력이다. 자, 여기 나와있죠. 화학은 전기력이다. 무슨 얘기야? 원자핵의 플러스잖아. 자, 전자의 마이너스잖아. 자, 원자핵의 플러스잖아. 전자의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원자핵끼리의 반발력,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있지만 상대 전자와 플러스 전하 사이의 인력. 자, 여기 인력. 이렇게 수많은 전기력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얘네들을 모두 총합했을 때 얘네들을 모두 합한 거야. 시그마. 자, 모두 합한 그거의 결과가 뭐야? 특정 거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죠? 이 힘들의 총합이 뭘 만든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서 이 입자 사이의 거리보다 멀어지면 이 중에보다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다시 밀려나게 한다. 그래서 특정 거리, 핵간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 금속 원소는 전자가 있고 양이온. 자, 방금 한 얘기죠. 자, 모형으로 생각나야 돼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자, 12번 원소라서 2개. 그럼 2개 이름 되죠. 자, 네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주기율표에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된다? 불안정해요.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뭘 한다? 안정해지려고? 18쪽. 그죠. 18쪽 원소와 같이 되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하게 된다. 그지? 자, 이걸 무슨 규칙? 옥텟 옥텟 규칙. 규칙. 옥텟이 뭐죠?
8개. 8개. 팔전자 규칙. 한글로 팔전자 규칙입니다. 물론 헬륨은 2개지만 그냥 헬륨, 네온, 아르곤처럼 되려고 하는 규칙이야.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이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을 띠더라 이 얘기죠. 얘네들이. 그래서 마그네슘은 2개만 잃으면 네온처럼 돼. 자, 음이온, 산소는 2개만 얻으면 네온처럼 돼. 그래서 얘는 2개를 얻으려고 하고 얘는 2개를 잃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옥텟규칙이라고 한다. 자, 염화나트륨. 자,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으면 네온과 같이 돼요. 자,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으면 아르곤과 같이 돼요. 옥텟규칙을 만족하면 이온이 돼. 근데 이온이 되면 전기력이 발생해. 그죠? 이온이 되면 전체적으로 양전화, 전체적으로 음전화를 띠니까 얘가 결합을 해. 자, 결합을 해서 요렇게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요렇게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 염화나트륨.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수없이 반복되는 결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온 결정, 이온 결합 화합물 결정 요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최소 입자입니다. 근데 얘는 최소 입자 단위가 없죠. 무한 반복 결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온 결정이라고 하죠. 그죠? 이온 결정. 3차원적으로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하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분자가 될 수 있어요. 공유결합하면 어떤 특정 입자 단위로 돌아다닐 수 있다. 자, 공유결합 누가 한다? 비금속 원소들. 자, 비금속 원소들은 어떤 성질을 갖는다? 비금속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자, 얘는 서로 뭐야? 전자. 얘가 갖고 있는 전자가 있어. 얘가 갖고 있는 전자가 있어. 자, 네 거 갖고 와. 얘도 네 거 갖고 와. 서로 잡아당긴다 이거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잡아당겨. 서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전체가 끌려오는 거야. 얘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이 전체가 끌려오는 거야. 자, 뭐가?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정기적으로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전체가 끌려오는 거야. 자, 그래서 2개의 이 원소가, 2개의 비금속 원소가 서로 요 핵과 핵 사이에,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얘를 전자를 두고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양쪽에서. 서로 양쪽에서 잡아당겨. 그럼 뭐가? 결합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자, 서로 양쪽에서 이 전자를 잡아당기다 보니까 얘가 결합이 생기더라. 결국 얘도 전기력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전기력이야. 자, 전자를 얻으려는 경우에 강함으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끼리 전자를 서로 주고받아, 주는 건 없습니다. 서로 받아. 그죠? 서로 자기 거 받으려고, 받으려고 싸우다 보니까 공유를 하게 된다.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느낌 오죠? 그죠? 느낌 오죠? 요런 의미입니다. 자, 수소 분자의 공결합. 수소 분자는 전자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핵이 뭐야? 니 거 내놔. 너 거만 갖고 있으면 나는 헬륨이 돼. 안정하게 되지. 자, 얘도 뭐야? 니 거 내놔. 내놔. 줘. 그러니까 뭐야? 서로 끌려가. 끌려가서 그래,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자, 얘도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각각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거지. 공유함으로써. 자, 그래서 안정해진다. 이런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공유결합만 하면 뭘 할 수 있다?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가 될 수 있어요. 분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이온결합을 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이온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지. 공유결정이라는 게 있잖아. 뭐 흑연 이런 것들 있잖아. 흑연, 다이아몬드 이거는 수없이 반복되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걔는 또 분자라고 할 수 없어. 그죠? 자, 그 C60. 자, 이거 뭐야?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플러넷.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얘도 크지만 얘는 분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수없이 반복돼서 결합되면 분자라고 할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가장 애매한 거. 비활성 기체는 반응 안 해.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이런자 분자라고. 그렇죠. 이론자 분자라고 해요. 입자 단위로 돌아다니긴 하잖아. 그래서 이론자 분자라고 해요. 결합을 안 하지만 이론자 분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한다? 이론자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론자 분자. 오케이. 자, 분자의 정의가 뭐야? 물질의 성질을 띠는 최소 입자야. 그러니까 입자가 아닌 결정들은 분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러면 금속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공유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분자가 되는 기본 조건은 일단 공유결합을 해야 돼. 공유결합하는 애들 중에 결정이 아닌 애들은 분자야.
그리고 특이한 애가 비활성 개체. 얘가 일원자 분자야. 오케이. 자, 분자, 이온, 결정.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수능 1번 문제로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걸 구분하는 거였어. 그죠? 얘가 이온이냐? 얘가 분자냐? 얘가 원소냐? 원소가 뭐냐? 그러니까 정의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세요. 자, 얘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 핵과 핵끼리 반발력, 전자와 전자끼리 반발력, 이 모든 걸 다 따져야 된다. 그죠? 다 따져서 특정 거리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똑같죠? 똑같으니까, 결국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이나 결국은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챕터에서. 자, 물 분자의 공유결합. 자, 물 분자를 보자. 물 분자. 산소는 몇 개가 부족해? 2개만 더 있으면 돼. 자리 2개가 비었어. 2개만 더 있으면 돼. 2개만. 자, 수소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를 여기다 채우고, 그죠? 얘를 요렇게 채우면 되죠, 그죠? 자, 요러면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하자. 자, 얘는 하나 부족하니까 요렇게 공유하자. 자, 얘도 하나 더 공유해야 되니까 요렇게 공유하자. 요런 식으로 따지는 게 좀 편해요. 그죠? 자, 얘는 2개를 공유해야 돼. 그 얘 거 하나 공유하고 얘 거 하나 공유해. 얘는 하나를 공유하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자, 그래서 공유하는 개수를 따져서 물 분자. 그래서 물 분자는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여기 선으로 그린 게 뭐라고? 공유한 전자쌍을 선으로 그리는 거야. 그죠? 자, 공유 전자쌍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얘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비공유 전자쌍. 자, 여기 있는 선은 뭐예요? 공유 전자쌍이에요. 자, 그래서 물 분자의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에요? 2쌍이에요. 단일 결합이 2개.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에요? 2쌍이에요. 공유하지 않은 애들도 쌍의 형태로 존재해요. 쌍의 형태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해볼게요. 또 뭐가 있냐? 밑에 나온다. 자, 밑에 공유결합의 종류. 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기도 하고 2쌍을 공유하기도 하고 3쌍을 공유하기도 해요. 한 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자, 얘를 이중결합, 얘는 삼중결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주의하세요. 단일 결합이 2개인 거지 이중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이거는 단일 결합이 2개예요. 이중 결합이 아니에요. 자, 플로린. 자, 할로젠 원소죠. 17적 원소. 하나가 없어.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이거에 서로 하나씩 요렇게 공유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얘를 공유한 거야. 자, 그럼 공유 전자쌍 한 쌍. 자, 비공유 전자쌍 몇 쌍? 6쌍.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돼. 5, 6. 자, 여기 비공유 6. 그렇죠? 6개. 오케이. 자, 여기 있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이런 거 물어봅니다. 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면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해요. 근데 루이스 전자 점식은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다 찍어줘요. 이렇게 다 찍어줘요. 자, 그럼 얘가 공유 전자쌍 한 쌍, 비공유 전자쌍 6쌍. 알 수 있죠? 자, 얘를 루이스 구조라고 해요. 루이스 구조. 과학자가 이제 분자를 쉽게 이해하게 이제 만든 규칙이에요. 자, 얘를 루이스 전자, 이거 할 거예요.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해요. 전자 점식. 자, 이름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다 찍은 거야. 그죠? 체각 전자를 다 찍어서 얘의 전자 매치를 알게 만든 거야. 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안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찍어줘도 뭐야? 알아야 돼. 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안 찍어줘도 당연히 셀 수 있어야지. 그래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그죠? 무조건 얘네들의 가장 기본은 뭐야? 옥텟 규칙이야. 자, 옥텟 규칙. 가장 기본은 옥텟 규칙이야. 얘가 만족하게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중결합. 이중결합. 자, 몇 개가 부족해? 2개만 더 있으면 돼. 얘도 2개만 더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공유하면 되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결합하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산소 분자는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합니다. 자, 루이스 구조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자 나올 때마다 선생님은 루이스 구조로 그릴 거예요. 그럼 분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 번씩 계속 따라 그리면 돼요. 계속 따라 그리면 나중에
루이스 구조나 분자 구조 할 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자, 얘는 뭐라고 해요? 이중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유전자쌍 몇 쌍이에요, 그럼? 이중결합이 하나면 공유전자쌍은 두 쌍이지, 두 쌍이잖아! 공유전자쌍 두 개, 이렇게. 그죠? 두 개라고 해야 돼. 비공유전자쌍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보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자, 그럼 질서를 보자. 질서. 질서는 세 개만 있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같이 쓰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얘를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자, 요렇게. 자, 비공유전자쌍까지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질소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질소는 삼중결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세 쌍.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두 쌍.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결정에 대한 얘기 나오죠.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이에요. H2O. 자, 얼음이에요. H2O. 자, 얼음. 자, 이게 비공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수소가 있고, 자, 얘가 수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안쪽에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자, 여기 바깥에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쭉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걸 이러한 규칙을 쭉, 얘가 이제 부분적인 양전할 때고, 얘가 부분적인 음전할 때예요.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요.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자, 물 분자는 수소결합이 작용해서 얘네들이 특정한 입체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육각형 고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얼음은 육각형 고리 구조로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입체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기본 성질은 뭐 때문에 생긴다? 구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화학은 자꾸 구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니까. 그죠? 성질을 결정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돼서 얼음이 됐어. 얼음이 됐어. 자, 이렇게 고체가 된 애를 뭐라고 한다고?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분자가 결정이 된 거.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분자 결정. 자, 그런데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네 방향으로, 자,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요 밑에도 이렇게 결합돼서 네 방향으로 쭉 결합하면 얘도 뭐가 될까? 얘도 그쵸? 자, 6방향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그려보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몬드라고. 얘를 다이아몬드야. 흑연은 평면이고 얘는 입체야. 평면으로 육각형으로 결합된 거는 흑연. 입체로 육각형 의자 구조라고 해요. 나중에 의자 구조로 결합한 거를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얘는 탄소의 공유 결합으로만 된 결정이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공유 결정. 그죠? 오케이. 자, 공유 결정은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다이아몬드. 다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 자, 드라이 아이스. 얘는 분자가 결정이 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분자 결정도 공유 결합이 있어요. 그죠? 자, 공유 결정도 공유 결합이 있어요. 맞아요? 자,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은 모두 공유 결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 결정이 입장한 인력이 더 셀까요? 분자 결정이 입장한 인력이 더 셀까요? 분자 결정이 더 왜요? 자, 입장한 인력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입장한 인력은 항상 화학에서 뭘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 항상 이제 화학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얼마야? 이렇게 나와. 왜? 끓는 점이 뭐냐면 입장한 인력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공유 결정이 그럼 훨씬 세. 그렇죠. 얼음은 쉽게 녹고 증발이 되잖아. 얘는 가열해도 안 녹아. 그러니까 얘가 결합이 훨씬 세. 당연히 이제 여기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 이름이 수소결합이지만 결국 분자 사이의 힘이거든. 얘보다 얘가 훨씬 세다는 거지. 자, 요런 특징 갖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정. 자, 금속 결정은 심하지. 심하다는 얘기는 뭐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온다, 그지? 자, 금속 결정은 어떻게 돼 있다? 금속은 자유전자야. 자, 얘네들을 가만히 놓으면 전자가 알아서 도망가. 알아서 도망가니까 뭐다? 금속 양이온이라고 여기 있죠. 금속 양이온이죠. 금속 양이온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를 금속 결합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계속 돌아다녀 이미. 그죠? 그래서 전류가 매우 잘 통하지. 전자 자체가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잘 봐. 얘네들은 내가 망치 꽝 쳤어. 자, 그럼 얘가 위치가 틀어지잖아. 그럼 이 결합의 형태가 틀어지는 순간 다 깨져요. 결합 빵 깨져요. 얘도 위치가 틀어지는 순간 위치, 입체 구조가 바뀌는 순간 깨져요. 얼음도 마찬가지죠. 이 육각형 고리 구조를 내가 트는 순간보다 전기적 힘이 틀어져서 이게 다 깨져요. 자, 근데 얘는 힘을 꽝 주면 어떻게 돼? 자, 금속 양이온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 얘네들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자유전자가 알아서 또 가. 그죠? 가장 안정된 위치로 힘을 분산시켜줘. 그래서 얘는 뭐가 있다? 전선과 연선 찌그러진다. 그치? 그리고 얇게 필 수 있다. 왜? 모양을 바꿔도 결합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질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온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맞습니다. 결국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이온결합이 형성일 때 비금속 원소의 원자에서 틀렸죠 이미. 그죠? 얘는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비금속은. 자, 원소의 원자들은 전자를 각각 내놓아 전자쌍을 만든다. 자, 비금속 원소죠.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은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만든다.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 같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진다. 이처럼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 공유의 화학 결합을 공유결합. 저 잘생긴 결합. 도깨비, 그죠? 도깨비 공유결합이라고. 자, 화학결합과 전자. 화학결합과 전자. 자, 화학결합할 때 뭐야? 자꾸 전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하잖아. 그죠? 다 전기력이야, 결국. 자, 이온결합, 공유결합. 하지만 화학결합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화학결합은 무조건 전자입니다. 자, 우리는 뭘 추적해야 돼? 전자를 추적해야 돼. 그죠? 전자가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 자, 용융액은 뭘 용융액이라고 하죠? 녹인 거. 그죠. 가열해서 녹이면 용융액이야. 물에 녹이면 수용액이지. 수용액. 그죠? 얘는 가열해서 녹였다. 녹는 점을 넘어갔다 이거죠. 가열해서 녹인 거를 전기분해. 전기분해 뭐야? 전기 그죠? 여기 전기분해. 그럼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건전지를 딱 꽂아놓고 자, 이게 큰 짝대기가 플러스죠. 작은 짝대기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다가 전극.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야. 왜? 이 건전지가 뭘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전극의 전자를 이쪽으로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렇지? 이쪽에 있는 전자를 얘가 건전지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이동시켜 놓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전자가 많아. 여기 전자가 없어.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럼? 무슨 일이 발생? 그죠? 얘는 플러스 전을 띠니까 음전을 띈 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 그죠? 양전을 띈 이온은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전자를 얘한테 주겠지. 그죠? 얘는 여기서 전자를 받겠지. 그죠? 요런 일이 발생해. 자, 이거를 전기분해 현상이라고 한다. 자,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고 있다.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은 전류가 안 통해. 왜 안 통해? 전류가 뭔데? 전류의 정의가 뭐야?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 그죠? 한글로 전하의 흐름. 자, 과학적으로 1초당 흘러간 전하량. 그죠? 암페어. 자, 액체 상태 용융액. 염화나트륨을 가열하면 자, 이런 전기력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죠? 가열한다는 의미가 뭐야? 열 에너지를 가하면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인력을 끊는. 왜 끊어? 결합을 끊는 거. 왜 끊어? 결합 왜 끊냐고. 가열하면 왜 끊어? 가열하면 왜 끊어? 에너지가 너무. 가열하면 에너지를 주면 얘가 어떻게 해? 에너지를 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활발해지니까. 그렇지. 활발해져. 막 활발해지다가 어떻게 돼? 막 움직이다가 얘의 거리를 벗어나 버린다. 그렇지? 얘의 인력을 벗어나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끊어져 버린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상상을 잘해야 돼요. 그냥 글자로 외우지 말고 가열한다. 열 에너지를 가하면 입자가 진동을 심하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얘의 결합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까지 가면서 얘가 날아가 버리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상상을 잘해야 돼요, 과학은. 자, 염화나트륨 결정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제 떨어졌어. 그럼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용융액이나 수용액 상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자, 여기 뭐가 있다? 전원장치가 있어. 전원장치. 자, 요게 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그죠? 큰 짝대기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극이야. 플러스극. 자, 플러스극이면 뭐가 와야 돼? 염화이온이 가야 돼. 그죠? 마이너스 이온. 염화이온이 가야 돼. 자, 마이너스극. 자, 여기 전자가 풍부한 마이너스야. 그럼 뭐야?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가야 돼.
자, 염화이온 크고 나트륨 이온 작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플러스극. 자, 이제 보는 거야, 플러스극. 자, 플러스극에서 염화이온은 전자를 얻을 거야, 잃을 거야? 잃어야 이 전자를 잃어. 전자를 잃는 거를 우리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배웠죠? 산화인가? 그렇죠, 산화. 자, 플러스극에는 산화가 일어나요. 전자를 잃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 자,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될까? 그냥 염소 기체가 돼. 소기체. Cl2가 돼. 그죠? 전자를 잃어서 염소 원자가 되기 때문에 원자는 불안정하잖아.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를 해버려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염소 기체가 날아가 버려. 자, 그래서 Cl-.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음이온이 두 개인데 갑자기 중성이 됐어. 이 전자가 그렇죠. 두 개의 전자가 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죠? 두 개의 전자. 자,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의 개수도 맞아야 되지만 뭐도 맞아야 돼? 전자의 개수도 맞아야지. 그지? 전하량도 맞아야 돼. 오케이. 자, 플러스극에서는 뭐다?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은 이제 뭐가 끌려올까? 나트륨 이온이 끌려오겠죠. 자, 나트륨 이온이 끌려와. 자, 나트륨 이온이 끌려와서 전자를 어떻게 돼? 얻겠지. 오케이. 전자를 얻는 걸 표현해 줘야 되겠다. 그죠? 전자를 얻어요. 자, 얘가 전자를 얻어요. 자,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 Na 뭐가 될까? 금속이 된다. 그렇죠. 금속이 됩니다. 나트륨 원자가 나왔어. 그럼 얘가 뭐가 돼? 금속이 되면 되지. 지네들끼리. 그죠? 금속 결합하면 되지. 얘가 금속이 되는구나. 금속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전체 반응. 전체 반응을 볼게. 전체 반응. 자, 플러스 극에는 전자 두 개를 잃었어. 마이너스 극에는 전자 하나를 얻었어. 자, 근데 이게 뭘 통로를 타고? 요 통로를 타고 이동해야 돼. 그죠? 요 통로를 타고 이렇게 전선을 이동해서 이쪽에 가서 이걸 줘야 되는 거야. 도선을 타고. 자, 그러면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 얘가 잃는 전자와 얻는 전자가 어떻게 될까?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두 개를 잃어. 얘는 한 번 반응할 때 한 번 얻는다고. 그치? 그럼 얘가 한 번 일어날 때 얘는 몇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난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극은 뭐야? 전체적으로 반응을 두 번을 곱해.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을 쓰면 ENaCl. ENaCl이 자, 전자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상쇄시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염소 기체가 되고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NaCl하고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그냥 L입니다. 수용이가 아니잖아. 물에 녹인 거 아니잖아. 용융이잖아. 끓여서 녹였잖아. 그래서 얘는 액체, 그죠? 액체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액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순간 뭐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그냥 지네들끼리 막 흘러다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Cl2는 가스잖아. 기체. 그럼 얘 날아가겠구나. 자, 어디서? 자, 플러스 극에는 염소 기체가 나오겠구나. 염소 기체 유독성 기체인데 이 실험할 때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런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극에서 뭐야? 반짝반짝 나트륨 금속이 석출되네. 나트륨 금속이 석출돼요. 여기 나트륨 금속을 얻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반응이 전기분해 실험이에요. 자, 여기 이제 박스 쳐 있죠. 박스 쳐 있다는 얘기는 뭐야? 공식 같은 거다, 그죠? 공식 그냥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 돼. 자, 산화, 한원 다 나왔잖아, 그지? 얘가 산화, 플러스 산화, 마이너스 한원. 자, 얘는 이미 두 개를 써버렸네, 그죠? 이미 두 개를 써버렸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된다. 용융액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그에는 전자를 잃고 얘가 염소 기체로 빠져나오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뽀글뽀글 나옵니다. 염소 기체. 자, 마이너스 그에 나트륨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금속이 석출돼요. 그럼 석출되면 어디에 석출돼? 금속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나? 없죠. 여기 붙어서 석출됩니다. 그죠? 여기 표면에 이렇게 붙어돼. 이걸 이용한 게 뭐야? 도금이야, 이게.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게 은도금, 금도금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도금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 결론식. 자, 그래서 결과. 전체 반응식을 보면 요거야.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 자, 전기 분해의 전체 반응식을 요걸 딱 써줘. 자, 그러면은 이온들 상태, 이온 결합 상태에 뭐가 나트륨과 염소로 바뀌었잖아. 자, 염화 나트륨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나트륨과 염소가 됐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화학 반응은 무슨 일 때문에 발생한 거야? 전체 결론에는 안 나타나. 과정에 나타나지.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온 결합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물질로 변한 거야?
뭐야? 끊어 뭐 때문에? 에너지를 에너지. 자, 뭐라고 해야 돼? 전자죠. 전자. 전자의 이동 때문에. 결론이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 전자가 다른 물질로 중요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뭐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야. 그죠? 결과에는 전자가 안 보여. 근데 과정에는 전자가 이동하는 게 보이잖아. 그치? 누군가는 전자를 얻고 누군가는 전자를 잃었잖아.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이온 결합과 전자.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에 전류를 흘려주면 각 전극에서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 자, 그래서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되더라. 이로부터 이온 결합은 뭐다? 전자의 관여 때문이다. 자, 화학 반응은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결론. 얘가 이온 결합의 결론. 전자야. 라는 거죠. 그죠? 전자야. 누가 그랬어? 전자야. 자, 다음. 자, 다른 걸 또 전기분해해보자. 물을 전기분해해보자. 자, 물이 있어. 그럼 또 이제 생각하는 거지. 전기분해. 플러스와 마이너스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꽂아. 자, 전구를 꽂는데, 자, 이제 뭐, 여기에 물이 있는 거야. H2O.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있어.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건전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건전지가 에너지 써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야. 얘가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야. 퍼나르는 거야. 에너지원이야.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어차피 얘네들은 금속이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긴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화를 띌 거야. 얘는 전자가 풍부하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띌 거야. 자, 요 상태야. 요 상태의 반응을 일으켜야 돼. 에너지를 가해서. 자, 근데 뭐가 반응해야 돼? 물이 반응해야 돼. 근데 물은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원래는 안 물은 안 통해요. 통하고.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물은 증류수를 얘기하는 거야. 불 안 통하고. 그렇죠. 화학에서 물 물.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인 수돗물 이거 아니에요. 증류수예요. 순수한 물만 얘기하는 거야. 순수한 H2O예요. 순수한 H2O는 전기가 안 통해요. 여기에 뭔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전기가 통하지. 그지? 순수한 물은 원래 전기가 안 통해요. 자, 전기가 안 통해. 근데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전기를 통하게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해. 그게 뭐야? 전해질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을 넣어줘요. 전해질을 넣어줘요. 자, 전해질을 넣어주는데 뭘 넣어줘요? NaOH. 자, NaOH를 넣으면 얘가 뭐가 돼? 이온화되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돼요. 선생님 그냥 소금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이게? 왜 굳이 얘만 넣어야 돼? 자, 얘를 넣으면 얘는 뭘 해준다는 거야? 전기를 통하게 하지만 물이 반응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염화 나트륨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염화이온이 물 대신 먼저 반응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물을 분해할 수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전해질의 조건은 뭐다? 이온이 돼서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화학 반응보다 더 쉽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전해질 쓰면 또 안 되는구나.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자, 물은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전자쌍을 공유하는 분자.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자, 그래서 물에 수산화 나트륨이나 황산 나트륨 이런 걸 녹여주면 전류가 통해서 전기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전해질을 녹인 물에 전류가 흐르지면 자, 결국은 또 합니다. 여기 뿔마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말고 그죠?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극에는 결국 뭐야? 얘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잃어야 돼. 플러스극은 무조건 뭐야? 산화가 될 수밖에 없어. 물질이 그죠?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얘는 산화야 무조건. 전자를 잃어서 산화야. 근데 여기서 뭐가 반응해야 된다고? 물이 반응한다. 그죠? 물이 반응해. 물. 자, 마이너스 극은 환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반응해? 물이 반응해야 돼. 물이 반응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외운 게 있어. 전기분해, 뿔마, 물을 분해하면 뿔마 뭐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 자, 플러스 극에 뭐가 나와? 산소. 자, 마이너스 극에 수소. 뿔마 산수. 자, 몇 대 몇으로? 1대2로. 1대2. 뿔마 산수 1, 2 외우기도 쉽잖아. 그죠? 뿔마 산수 1, 2.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되죠. 자, 플러스 극이 뭐야? 산화. 산화. 자, 마이너스 극에는 환원이 일어나. 환원.
여기다가 자 플러스 극에는 산성 용액이 돼. 마이너스 극은 염기성 용액이 돼. 자 다시 뿔마 산수 1, 2 여기까지. 여기는 중딩. 자 중딩이면 여기까지. 자 이제 고2 1 정도 되면 산화환원. 그죠? 산화환원. 자 뿔마 산수 1, 2 산화환원. 요렇게. 자 고2 되면 플러스 극에는 산성, 마이너스 극에는 염기성이 된다. 여기까지. 자 외우기 쉽습니다. 플러스 산 1 산산 다 산이야. 그죠? 산 다 플러스 쪽에 있어요. 요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습니다. 왜 탄산이 되지? 분해해보면 알아요. 자, 분해해보면 알아요. 분해. 자, 해볼게요. 자, 분해해봅시다. 자, 플러스 극에, 산화. 전자를 이뤄야 돼. 전자를 이뤄야 돼. 전자를 잃고 뭐가 만들어져야 돼? 산소가 만들어져야 돼. 그죠? 자, 요게 산소가 만들어져야 돼. H 자, 플러스가 그럼 뭐, 있고, 남은 게 뭐야? H 수소이온. 그죠? 플러스네. 산소끼리 이렇게,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어떻게 된다고? 산소끼리 결합이 되고 얘네들은 다 끊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다 끊어진다고. 그럼 산소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야? 4개의 수소이온이 나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쟤네는 근데 자기들끼리 안 되나요? 뭐가? 그 결합을 안 해요? 수소끼리 안 하냐고? 네. 뭐가 없어? 전자가 없잖아. 없네. 맞네. 전자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요 챕터에서 말하는 최종은 뭐야? 결국은 전자가 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게 결론이야. 전자가 다 하는 거야. 그죠? 전자가 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얘는 전자가 없어. 그리고 이제 산소는 뭐야? 전자를 끌어당길 세기가 수소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지네가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버려진 거지. 그치? 자, 반응 전에 중성이야. 반응 후에 4개의 양이온이 있어. 그럼 뭐야? 전자가 4개가 그쵸? 어디로? 도선을 타고 도망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인 거야. 자, 그럼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앞에 2를 써줘야 되겠지, 그지? 2개의 물 분자가 분해돼서 산소 한 분자와 수소이온 4개가 나왔다. 오케이? 그리고 전자 4개가 탈출했다. 마이너스 극. 자, 얘가 뭘 해야 돼? 전자를 얻어야 되겠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나와? 전자를 얻어서 수산화이온. 여기 수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오고, 여기서 수소 하나씩 빼면 뭐야? 수산화이온 됩니다. 그죠? 자, 이거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자, 그럼 얘도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얘가 2개. 자, 얘도 어떻게 돼요? 2개. 자, 그 다음에 얘는 음이온이 2개니까 얘 전자 몇 개? 2개가 돼야 돼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에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지? 전자로 전하량을 메꿔주면 돼요. 자, 됐죠? 자, 이제 총합해 봅시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고? 공유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고 다 해보니까, 자, 다 해보자. 자, 여기서 얘가 분해되면서 전자 4개가 나와. 자, 근데 얘가 도서를 타고 이동하겠지, 그지? 그 에너지를 누가 줘? 그 에너지는 건전지가 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에너지 자체를 건전지가 계속 퍼주고 있는 거야. 자, 전자가 이동해. 자, 그럼 얘가 받겠지. 근데 얘는 4개를 줬어. 근데 2개를 받았다? 그럼 얘가 한 번 일어날 때 얘는 2번씩 일어나야 돼. 오케이. 자, 얘는 2번씩 일어나.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죠? 얘를 더해주면 6개의 물분자가. 자, 4개의 전자, 4개의 전자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에 똑같은 거 있으면 화학에서는 제해줍니다. 그죠? 제해줍니다. 없어지고. 자, 화살표. 자, 산소와 2개의 수소. 자, 4개의 수소이온과 요게 2를 곱해줘야 되니까 4개의 수산화이온.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서 물이 되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죠.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 자, 4개의 물분자. H2O. 반응물과 생성물에 똑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2개의 물분자가 산소와 2개의 수소가 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 간단해. 근데 과정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죠? 중화도 일어났고 물분자도 생겼고 전자도 일어났고, 그죠?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하면 화학 반응식 써보면 요 사이에 일어난 현상들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결론. 그래서 자, 물분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를 깼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애를 각각의 원소로 쪼갰어. 공유결합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었어? 어떻게 알아? 여기 이동한 게 보이니까, 그죠? 여기 이동했으니까 전자가 관여했다. 자, 그리고 산화에는 산성,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성용액이지, 그지? 수산화이온이면 염기성 용액이야. 자,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할 때 이 2개를 격리하면
한쪽이 산성용액, 한쪽은 염기성 용액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산성과 염기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시약이나 이렇게 타면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끝에 건전지가 에너지를 써. 얘가 에너지를 써서 물 분해시켜. 공유결합을 끊어. 자 그래서 무슨 극? 자 플러스 극. 자 플러스 극에 누가 반응해? 물이 반응해. 자 전자를 잃겠지. 산화. 그죠? 전자를 잃어. 그럼 뭐가 나오더라? 산소 기체가 나오더라. 자 얘는 뭐야? 수소 이온 기체. 자 그래서 산성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요 마이너스 극. 자 얘가 이 전자를 여기다 갖다 놔. 여기에서 얻은 전자. 그죠? 물에서 뺏은 전자를 도선을 타고 쭉 이동시켜서 여기 갖다 놔. 여기 갖다 놔. 그럼 이 전자를 물 분자 바로 옆에 있던 전자가 물이 이 전자를 얻어. 전자를 얻으면 얘가 뭐가? 얘가 OH-였어요. 얘 OH 수산화이온. 자 얘는 뭐다? 수소기체야. 그죠? 자 그런데 산소기체 하나가 나올 때 수소기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자 산소기체 하나가 나올 때 수소기체 2개 나오니까 자 기체 반응이 없지. 뭐죠?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는 입자의 개수가 같지. 그지? 입자의 개수가 2배니까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공유결합은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결론. 자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서 각 성분기체 산소와 수소가 발생했어요. 즉 공유결합 물질인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극 주변에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원소로 분해된다. 아 전자 그죠? 전자. 공유결합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결론이 똑같아요. 그죠? 결론이 똑같습니다. 자 중요 개념 체크.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을 각 전극에서 그죠? 이온결합 물질인 각 전극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성분 원소가 얻어진다. 이로부터 이온결합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의 산소예요. 뿔마 산소니까 틀렸네. 그죠? 그쵸? 플러스 의 산소예요. 자 물의 전기분해 결과로부터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죠. 다 전자예요. 그죠? 다 전자예요. 자 정리 잘했죠? 그죠? 오케이. 자 이 전기분해 실험이나 이런 거를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그죠? 설명을 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자세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 그쵸.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13쪽 여기 실험 과정 내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쵸. 이게 전해질의 원리까지 다 설명했죠, 그죠? 전극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실험 한번 쭉 보시고. 실험이 나온다 그러면 시험 문제예요. 그죠? 실험이 나오면 시험 문제니까 탐구하기 문제 풀고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풀어. 너희는 벌써 안 풀었어. 나갔죠? 자, 잠깐 쉬세요. 빠른데? 그거 내용도 안 나갔는데. 진짜 엑스퍼들이 그래도 아니 못한 자꾸 있어 그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자, 빨리 꺼 빨리. 끝까지 하네? 뒤진다. 자 볼게요. 자 화학결합 수능에는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하이트가 예측하네요. 그죠? 여러분 수능에 이런 결합 문제와 실험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건 안 먹었어. 자 화학결합은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거나 이온결합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 자 이온결합 염화나트륨. 자 금속의 전자를 이동해서 이거 하도 많이 봤죠. 그죠? 공유결합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 그죠? 두 쌍을 만든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이온결합이 형성되고 비금속 원소 사이에는 공유결합. 이건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융액.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죠? 건전지 여기 건전지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전자가 이동해. 그죠? 전자가 이동해서 플러스 극에는 산화. 플러스 극에 무조건 산화야. 마이너스 극에는 환원.
누군가는 전자를 잃고 얘가 전자 많은 애가 전자를 잃겠죠. 전자 없는 애가 전자를 받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분해가 일어난다. 이것도 전자다. 결국 뭐야? 전자, 그죠? 전자. 자, 물의 전기 분해. 자, 물은 전류가 안 통하니까 물에 뭘? 수산화 나트륨이나 황산 나트륨을 넣는다. 자, 그리고 물이 반응해서 자, 뿔마 산수 1, 2 산산. 산성 산화 뭐 이렇게 자, 잘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대표 문제. A to B, CD를 화학 결합한 것이다. 자, A to B 뭐 보자마자 뭔지 알겠다, 그죠? H2O. 자, C 플러스 뭐 Na. 자, 얘는 뭐예요? NaF죠, 그죠? F.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뭐가 됐어요? 네온이 됐죠. 자, 네온이 10번이니까 네온이 10번이야.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이 됐다. 그럼 9번 원소네. 플루오린입니다. 그죠? 9번 원소. 자,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네온이 됐다. 그죠? 잃으면 네온이 된다. 그럼 나트륨이네. 그죠? 나트륨 양이요. 이런 거죠. 1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 to B에서 B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를 잃는다. 네온 전자 10개니까 맞죠. 자, A to B는 공유결합. 그건 공유했네요. 그죠? 공유결합. CD는 수용액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다. C와 D는 수용액 상태. NAF.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그죠?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자, X, Y는 3주기 원소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씁니다. 남아, 알규인은 인황, 염. 오케이. 3주기 원소야. X, Y가 3주기 원소야. X는 금속이야. 자, 여기 X. 자, 여기가 X야. 자, Y의 원자가 전자수 7이다. 자, 7번. 17쪽 원소. 여기서 얘가 Y구나. Y구나. 자, XY는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 XY를 이룬대. 자, 얘는 할로젠이니까 어떻게 돼요? Y 전자를 하나 얻어야 되죠. 그죠? Y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해서 1대1로 결합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잖아. 그죠? 얘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애고 얘는 2개를 이뤄야 되는 애고 얘는 3개를 이뤄야 돼. 그치? 얘와 얘가 결합하면 1대3으로 결합해야 되고 얘와 얘가 결합하면 1대2로 결합해야 되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결합하면 1대1로 결합해야 돼. 근데 화합물 XY라고 했으니까 1대1로 결합했으니까 얘가 나트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고 화합물을 형성할 때 Y에서 X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비금속인데 Y가. 자, XY를 용융에게 전기분해하면 플러스극. 자, 플러스극에는 산화가 일어나야 돼. 자, 산화는 전자가 풍부한 애가 잃겠죠. 전자가 풍부한 애 Y. 그죠? Y가 Y 기체가 이르죠. Y2 기체가 발생한다. Y2 기체. 그렇죠? 할로젠 원소는 뭐다? 이원자 분자. 자, 이원자 분자 상태로 나오고 F2CL2는 뭐예요? 기체요. 기체. 자, 그 다음에 Br2는 뭐죠? 브로민 액체예요. 상온에서. I2는 뭐죠? 고체며 얘는 승화성을 갖고 있어요. 라는 게 통합과학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통합과학에 다 열심히 외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이온. 자, 1족이나 2족 양이온은 자, 얘가 반응한다. 그럼 뭐야? 나트륨 금속이나 마그네슘 금속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는 기체가 될 수 없죠. 오케이. 됐죠? 이온결합 에너지. 자,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교과가 바뀌기 전에 내신 필수 문제였어요. 내신 필수 문제여서 중요성이 사라지진 않아. 근데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대충 그래프에서, 그죠? 그래프에서 하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더라도 나트륨 양이온 주위에는 전자가 존재해요. 전자가 하나 부족할 뿐. 전자가 있어야지, 그지? 자, 음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야? 중앙에는 원자 핵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의 전자들 중에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음이온이야. 자, 이온사의 거리가 무한대야. 자, 엄청나게 멀리 있어. 엄청나게 멀리 있으면 정기적인 인력이나 반발력이 값이 매우 작겠지, 그죠? 값이 매우 작아.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점점점 힘이 커져. 그죠? 점점 커져. 점점 커지면 어떻게 커져? 자, 같은 전하들끼리는 반발. 같은 전하들끼리 반발.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져. 미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져. 자, 그리고 서로 반대 전하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인력이 점점 커져. 그죠? 인력에 의해서 안정하죠.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자, 같은 전하들끼리의 반발력, 서로 다른 전하들끼리 인력을 두 개를 합한 게 뭐야? 이 빨간색 그래프라는 거야. 이 빨간색 그래프. 그죠?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한 게 뭐다? 이 중앙 빨간색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하면 처음에는 뭐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야. 그죠? 얘가 더 커서 자,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뭐다?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야. 자,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이제 반발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어디가 가장 안정한 곳이냐 이거지. 어디가 제일 안정해? 여기가 제일 안정하다. 여기. 자, 그래서 얘가 뭐야? x축이 거리였잖아. 그럼 이 위치가 뭐인 거야? 핵간거리라는 거야. 핵간거리. 오케이. 자, 요 B가 핵간거리야. 얘가 핵간거리. 자, 이온결합의 핵간거리예요. 핵간거리. 자, 핵간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 위치에 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C가 되었다 그럼 뭐 너무 많이 겹친 거야, 그렇지? C 위치에 오면 뭐라고 얘기해? 밀어낸. 그죠. 반발력에 의해 불안정해져서 밀어낸다. 자, A 위치에 오면 인력에 의해서 더 안정해지려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설명을 매우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과정 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똑같아요. 자, 위에는 이온결합, 얘는 공유결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자, 얘도 공유결합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얘도 원자 핵과 전자가 있어. 그럼 다를 게 없잖아. 똑같잖아. 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고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져서 특정 거리에 왔을 때 가장 안정해. 자,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결합 에너지. 자, 결합이 형성되면서 에너지가 방출. 그때 얘기했죠.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다? 원래 있던 결합을 끊어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거라고 했지. 원래 있던 결합을 끊으려면 뭘 해야 돼?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 그렇지?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 그 두 개의 총합이 플러스면 뭐 발열, 마이너스면 흡열 이렇게 되는 거라. 그죠? 자, 그러면 수소와 수소가 굉장히 멀리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얘가 자, 수소가 436kJ 1몰당 436kJ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야. 그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요 상태에서 결합이 핵간거리. 그죠? 자, 그러면 요 상태 결합의 절반을 뭐라고 해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크기를 이걸로 재요. 공유결합을 했을 때 자, 얘가 얼마예요? 74 피코미터예요. 74 피코미터. 자, 피코. 나노 다음에 피코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12승.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간거리. 자, 핵간거리가 74 피코미터야. 피코미터. 자, 그러면 수소의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이거 절반이라고 하면 돼. 그죠? 이거 절반. 이거 절반. 3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 반지름을 잴 수 있다. 여기죠? 공유결합 길이에 공유결합 반지름을 잴 수 있다. 자, 에너지 출입은 흡수 방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결합 에너지잖아. 수소가 무한대에 있는 거리에서 가까워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재는 거야. 근데 수소를 무한대 거리에서 가까워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이거 없어. 실험을 못해. 그럼 뭐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결합된 애를 에너지를 가하면 끊어져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죠? 날려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인데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형성된 결합을 끊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드는지로 측정한다. 그죠? 자, 이게 결합 에너지. 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얘가 방출되는 에너지를 되는데 이거 실험적으로 불가능해. 실험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자, 근데 흡수하면 끊어지는 이걸 재면 얘랑 같을 거니까. 그죠? 이걸 이용해서 얘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스토리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쪽이나 의학 쪽으로 가시려면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거
그 다음에 하단 건데 이거. 그러니까.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왜? 물보다 반응을 더 잘하는 애를 쓰면 물 대신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러한 어떤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의 세기를 과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놨다는 거야. 자, 이거를 금속의 반응성, 이거를 활동도 서열이라고 합니다. 활동도 서열. 자, 금속이 얼마나 전자를 잘 잃느냐. 자,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에요. 양이온이 되는 경향. 자, 양이온이 되는 경향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금속만 있어요. 어떤 A라는 금속이 있어요. 자, B라는 금속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해질을 넣고 도선을 연결하잖아. 전류가 그냥 흘러요. 자, 이게 뭐예요? 배터리예요. 배터리의 기본 원리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선을 연결하고 전해질을 넣으면 전류가 흘러요. 그죠? 이게 이제 최초의 전지, 볼타 전지, 화학 전지예요. 그죠? 자, 이거를 발전시켜서 뭐가 나온 거예요? 배터리가 나온 거예요. 배터리. 그죠? 우리 현재 쓰는 전기차 배터리가 나온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자, 전기차 배터리가 나와요. 전기차 배터리. 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몰라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원래 최초로 만든 데는 어디예요? 일본이 항상 그래왔죠, 그죠? 항상 그래. 최초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일본이야. 노벨상 받았어. 일본 사람이야.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술로 발전해. 앞으로 배터리는 너무 중요하다. 왜? 핸드폰 배터리, 뭐 시계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쓰잖아. 그지? 배터리 우리나라가 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갔어요. 미친 듯이 막 올라갔어요. 뭐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갔어요. 자, 근데 누가 나왔어요? 중국이 나왔어요. 중국 칼트, CALT. 자, 칼트가 나왔어요.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량 만들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 경쟁사가 나왔잖아.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어요. 자, 근데 엊그저께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엊그저께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앞으로 뭐가 중요하지? AI, 로봇, 에너지지, 그지? 로봇이 지금 한창 뜨고 있거든, 로봇. 근데 현대에서 로봇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그죠? 근데 중국의 로봇은 거의 전쟁용으로 만들었고 미국의 로봇은 거의 뭐 사람처럼 만들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 로봇은 뭐처럼 만들어?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그죠? 일꾼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로봇이 사람이 형태는 비슷한데 막 허리가 360도 돌아가고 막 팔이 돌아가고 사람이랑 기능이 안 비슷해. 그러니까 미국 거는 사람과 기능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외형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중국에는 어떻게든 어떤 지형이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군사용으로 만들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일을 잘하게 만들려고 진짜 현대에서 만든 거 보고 놀랐잖아. 지금 그래서 현대 노조 난리 났잖아. 현대가 얘네들 도입하면 이제 다 잘리니까. 그지? 현대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도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야. 결국 이제 공장을 돌리려면 이제 로봇이 일을 하게 될 거야, 앞으로. 그럼 로봇은 어떻게 하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기 에너지 걔는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 결국 배터리라고. 근데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로봇은 뭐야? 배터리가 다 떨어지잖아? 그럼 배터리 충전소로 가. 그래서 갈아 끼워. 지가 갈아 끼워 다시 일하러 가.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얘가. 24시간 계속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중국 기업이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 거를 썼더니만 로봇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더라 이거지. 얘 뭐 폭발하는 거 있잖아. 요즘에 막 배터리 폭발하는 거 다 이거 중국 거거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출력, 세기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거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이거의 최고가 뭐야? 우리나라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로봇에도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큰 배터리 필요하니까, 그지? 자, 그거의 시작이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뭐 시험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이 수능이나 이런 데 날 수밖에 없어. 그죠? 날 수밖에 없어. 그거야. 자, 이게 배터리다. 배터리.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어떤 애들이에요? 자, 이것만 적어 놓자. 왼쪽에 있을수록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세기. 산화되는 세기가 센 애들이야. 자,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되는 애들, 전자를 잘 잃는 애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으려는 세기가 적은 애들.
이거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하게? 녹슬었다 하지, 그지?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녹이 잘 쓰는 애들이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야? 순, 은, 금, 백금, 구리, 동, 금은동, 백금. 귀금속이죠. 그래서 귀금속은 녹이 잘 안 쓸어요.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든다? 화학전지. 자, 여기 그쵸? 금속 두 개, 서로 다른 금속만 있으면 돼. 뭐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종류가 다른 금속의 성질 차이 때문에 전류가 이동하는 거야. 그게 배터리의 시작이다. 그죠? 배터리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표준 수소 전극, 이거는 화학 2 하면 이제 나옵니다. 화학 2 하면 이거를 몇 볼트 전압을 재는 방법, 요런 거 표준하는 전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인 배터리를 잘 만드느냐가 미래의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그쵸? 지금 이제 대만이 살짝 있었지만 중국이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대만 거 잘 못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국력이 강해져, 그죠? 국력이 강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시험엔 안 나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엔 안 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도 쭉 풀어보시고 개념 적용 문제. 여기도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건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보여요? 보자마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양쪽에 이중결합이 두 개예요. CO2죠, CO2. CO2.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계속 그리면 바로 보여요. CO2. 그죠? 자, 얘는 뭐예요? 딱 보자마자 얘는 뭐야? H야, 무조건 H야, 그죠? 이렇게 생겨야 H밖에 없어. H. HC. C. N. N. 그쵸. CN.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건 탄소야, 탄소. 그죠? 그리고 얘가 질소죠. 그래서 HC, 얘가 3중결합 하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전 문제. 자,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X는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다. 고체는 없지만 액체는 있다. 이거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지, 그죠? 이온결합이구나. 이온결합. 자, Y는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액체 상태의 전기, 이제 나온 게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인데 없대. 그럼 공유결합이지 뭐. 공유결합이겠지?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X 용융액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A2 가스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BS가 1대2의 몰비로 생성된대. 자, 그러면 A2 가스죠. A2 가스. A2 가스니까 뭐야? 뭐죠? A2 가스 어떤 느낌 들어? CL. 그죠? 할로젠 원소구나. 계속 얘기해. 할로젠 나올 때마다 이원자 분자라고 하잖아. 그지? 동종 이원자 분자. F2, Cl2, Br2, I2인데 기체는 얘네 두 개밖에 없어. 그죠? 계속 나오죠. 똑같은 얘기.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플러스 극에 나오는 애야.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애는 금속일 건데. 그죠? 이온결합이니까 금속이야.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데 얘가 뭐다? 2대1로 나온대. 2대1로 나온대. 자, 그럼 마이너스 극 얘는 뭘까? 나트륨일까? 나트륨일까? 아니면 마그네슘일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러려면은 제가 A2가 2 플러스고 아래 게 1, 2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고 이래야지 1대1로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CL로 할게요. 자, CL 마이너스야. 자, 얘는 NA 플러스야. NA 플러스야. 1대1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NaCl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뭐가 돼? Cl2가 돼야 돼. 전자를 두 개 이뤄야 돼, 그죠? 맞네. 그럼 얘가 두 개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가 한 개 나올 때, 자, 얘는 Cl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얘가 두 개 반응할 때 얘도 두 개 반응해야지. 근데 얘는 나트륨 원자 하나니까 뭐야? 나트륨 금속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2짜리라서 그래. 2짜리라서. 맞네. 2짜리라서 얘가 한 개 나올 때 얘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일족 원소라는 거지, 그지?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세보면 돼요. 세보면 돼요. 자, 그래서 A2, 그죠? A2는 뭐다? 염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고체는 뭐다? 나트륨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건이 다 성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는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없다. Y 액체의 전해질을 소량 녹인 후 물이네, 그죠? 물이네. 전해질 넣었다. 소량 녹인 후 전기 분해하면 C2 가스가 마이너스 뿔마 산수
1, 2. 오케이. 자, 플러스 극에서는 O2. 자, 마이너스 극에는 H2. 자, 1대2. 맞네. 그쵸? 얘는 물이구나. 물이다. 자, A, B, C, D 중에 비금속 원소는 3가지이다. 자, 비금속 3가지. 맞습니다. 자,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X. 화학식. 자, X는 뭐였어요, X? NaCl였죠. 자, Y는 뭐였죠? H2O였어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X가 Y보다 안 크네요, 그죠? 원자의 개수 얘는 3개잖아. 얘는 2개 들어가잖아, 그죠? 얘는 3개 들어가니까. 자, C와 D는 전자쌍을 공유하여 Y를 형성한다. 그죠? 공유한 물질이니까. 맞죠? 그죠? 맞습니다. 선생님, X, Y라고 했는데요. 자, 수능이나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물질로 내야만 됩니다. 그죠? 아니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존재, 왜냐면 예외도 있어요. 무조건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는 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물질로만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X, Y, Z, A, B, C 나오면 그 상태로 문제를 풀지 말고, 이게 어떤 원소랑 같은 거지? 요걸 먼저 해.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죠? 이게 어떤 원소일까 고민을 해야지 실수가 없어져요. 저건 좀. 자, 다음 8번. 자, 그림은 ABCD의 전자 매치 모형이다. ABCD로 구성한 완전 화합물을 나타낸 거고, 옥텟 규칙. 자, 일단 뭐 하라고? 먼지 찾으라고. 그지? 먼지 찾아. 자, 뭐죠? 수해립의 붕탄질사. 단소구나. 플로린이구나. 네, 나트륨이구나. 얘가 마그네슘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찾아. 오케이. 자,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전자의 개수하고 양성자 개수는 같아요. 그죠? 같아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구성 원소 AB. 자, AB. 산소 플로린이 결합하면 어떤 결합을 하죠? 공유. 공유결합은 어떻게 해요? 단일이. 단일이. 오케이. OF2입니다. OF2. 산소에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물이랑 똑같이 생겼죠. 왜? 자, 플로린이나 수소나 염소는 어때요? 비금속 원소고 전자를 하나 공유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는 자리에 염소가 들어갈 수 있고 플로린이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요.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수소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FRCl이 똑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얘는 OF2. 자, A와 D가 결합하면 AD. 자, 얘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을 해야 되는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하면 되네. 그죠? 얘가 MgO네. MgO. 그죠? MgO입니다. MgO. 자, 그 다음에 다는 B와 C. NAF 이온 결합 물질. B와 D. 얘는 Mg2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뭐야? MgF2죠. 그죠? MgF2. 요렇게 돼야 되네.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와 나에서 A는 모두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자, 가와 나에서 A는 음이온. 가에서는 공유결합이라서 이온 상태가 아니죠. 그죠? 이온 결합 물질만 결합 상태에서 이온이에요. 그죠? 금속 결합 물질은 양이온인 거고. 그죠? 다와 라는 모두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다. 다와라. 그쵸? 다와라. 자, 다와라는 뭐예요? 다와라는 NAF, MgF2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쵸?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수는 MgF2 3개. 자, 가는 3개. 같네. 같다라고 해야 되네. 그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그냥 문제 열심히 풀어 오시고 자, 우리 양론보다는 편하잖아. 그죠? 양론보다 편하잖아. 쭉쭉 풀어 오시고 양론은 까먹지 말고 계속 풀어 보세요. 계속 다른 문제 이제 문제집 중고도 계속 풀어 보세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전기 음성도. 의미가 뭐야? 뭔 거 같아? 전기 음성도. 영어로 일렉트로 네거티버티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정도. 뭐야? 이게 어떤 느낌이야?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끝이에요. 자,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야. 이제까지 뭐 배웠어? 모든 화학 반응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의 이동. 그러면 전자의 이동을 일으키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에 대해서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거를 한 사람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각 원소, 우리 주기율표에 각 원소의 전자를 끌어당긴 세기 값을 다 구해놨어.
그래서 뭐와 뭐가 하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다 알아. 그죠? 그럼 어느 쪽에 전자가 많고 어느 쪽에 전자가 부족한지 이 상황을 다 아니까 앞으로 어떤 분자가 어떤 반응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됐어. 이것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F가 제일 세다. F가 제일 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사는 왜 하는 거야? 몰라. 안녕하세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안녕. 잘 가시고. 잘 가세요.